굉장히 어려운 증시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관세 상황과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 분위기가 벗겨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단기적 반등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찐 상승을 원하는 거잖아요. 증시가 상승 추세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별것도 아닌 증시의 호재, 혹은 기업의 호재로 나오는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기에 크게 반응할 필요 없고,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의 상황, 경기 침체 분위기가 벗겨지는지에 대한 것 말고는 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호재가 나와도 증시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약발이 잘 안 먹히는 증시거든요. 특히 기업의 호재는 증시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혼자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좋아야 호재가 먹히는 것이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호재가 뭐 없는지 쫓아다니면서 에너지 낭비하는 주식을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기업의 호재가 먹히기 시작하게 되니까요. 주식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프레임이 씌워져서 프레임이 길어지면 이상하게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경기 침체 프레임이 씌워지면 투자자들은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가 아닌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증시가 반등을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작년 8월에 경기 침체 프레임이 씌워졌던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지표는 나쁘지 않았고요. 점점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빠르게 경기 침체 프레임이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단 말이죠. 경기 침체 분위기가 벗겨질 생각도 안 하고 생각보다 길어지니 지표들도 안 좋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표가 괜찮아도 불안하다라는 분위기로 몰아가지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분위기가 길어지면 이상하게 지표도 안 좋아지고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도 안 좋게 말한다고 했던 부분이요.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다고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경기 침체 분위기가 길어지는 듯 하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좋은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과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 프레임이 길어지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 프레임이 빨리 벗겨지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관세 정책,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공포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분위기밖에 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증시의 분위기와 그 분위기로 흘러가는 주위 상황, 그리고 나의 감정, 모든 것을 기억해 두시면 주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개 영상들에서 쫓아가는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기 침체 프레임이 벗겨지려고 해야 하는데 벗겨지지 않고 그러면서 지표들도 안 좋아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들이 적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의 노하우인 거죠. 여기에서 상승 나올 때 매수하지 못해서 후회된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는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고 나름 말리기도 했는데, 만약 이번에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증시는 어떤 분위기였고 나의 감정은 어땠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든 것을 생각해내셔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식은 기업 분석하고 워런 버핏 책, 피터 린치 책 읽고 따라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주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거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느낀 감정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면요.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배우는 것들 외에도 지식들이 많은데 접하지 못해서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에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것들 외에도 알아야 하는 주식 지식들이 많습니다. 주식 지식을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겪은 모든 것들을 기억해 놓는 것도 주식의 지식을 쌓는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알아두시고 앞으로도 많은 주식 지식을 쌓는데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온 지표로는 PC는 부합했는데 근원 PC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게 만들었고요. 3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건 설문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의 응답을 듣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관세 정책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요.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니 통장에서 나오는 돈도 줄고 아끼려고 하니 돈만 있으면 통장으로 넣게 돼서 저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축률이 높은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보기도 합니다. 경기 전망 하향도 있었고요. 경기 침체 프레임이 길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관세 때문에 전망을 안 좋게 내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경기 침체 프레임이 길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악재만 보이는 증시인데요. 우리는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분위기만 잘 살피면 됩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4년 동안 칼을 갈고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쉽게 관세 정책을 철회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세를 내던지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돈을 끌어오는 방식인 거죠. 쉽게 해결될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잘 봐야 합니다. 미국에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알루미늄, 철강 제품들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6월부터 뉴저지 전역에 전기세가 25% 가격 인상도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라고 말을 해놨지만 이미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전기세는 거의 2배 올랐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왔는데 10년물 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10년물이 오르는데 경기 침체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년물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로 반등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내려가고 있으니 경기 침체 프레임이 쉽게 벗겨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관세 정책, 앞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되는 경기 침체 가능성. 우리는 지켜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지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지수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공포잖아요. 공포는 심리이고요. 그럼 그 심리 변화는 지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상승과 데드크로스를 추적하면서 가고 있죠. 데드크로스는 51선이 아래로 가고 200일선이 위로 가는 것을 말하고요. 하락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5850 위로 올라가야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었는데요. 근처까지는 갔지만 올라서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5850 근처까지는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제가 알아낸 주식 지식의 한 부분입니다. 영상으로 5850을 보시라고 지수가 밑바닥일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0일선을 끼고 횡보하면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고 데드크로스가 나고 51선 밑에서 지수가 맴돌면 추가적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나오는 급등은 아무 의미 없는 상승이니까요. 아직은 쫓아가는 매수는 조심하시고요.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 51선이 내려오는데 데드크로스가 나도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쫓아가는 매수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고 급등이 나오면 첫 번째는 개미를 모는 덫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쫓아가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주에도 5,850 위로 상승해서 머무는지 확인하시고 200일선을 끼고 횡보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이 구간에서 나오는 급등에는 큰 의미 갖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가지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증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상승은 5,850 위에서 머물면서 추가 상승이 시작되고부터니까요. 5,850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SOXL 이번에 느끼셨나요?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SOXL은 아직 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켜보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반등할 때 매수하지 않고 116에 다시 매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100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꾸준히 안 보시면 뒤처질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200일선 위에서 머물러 주길 바랬는데 200일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매수하지 않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80 매물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시 80에서는 재진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진입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MSTR 쫓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엔 증시 상황도 어지러운데 잡주를 건드리면 머리만 아픕니다. 조금 지켜보셨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템. 이 위쪽에서 아직 잡주인이 매수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매수하실 거면 $35 아래로 해서 매수자리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지난주 영상에서 160까지 우선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안 올 것 같았지만 160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해서 매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IONQ. 소형주는 매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18 근처부터 아래로 진입하게 되면 매수 포지션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타나 스윙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장기적인 운용 방법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자신의 매물대가 단타 매물대인지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매물대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따라하면 너무 짧은 시간에 물을 타게 돼서 하락장을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 분들을 많이 뵙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을 봐도 지금은 매수 자리가 보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경우에 매물대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가 왔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에는 쉽게 접하는 것들 말고 모두 같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들 말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혼자 방황하지 마시고 쉽게 주식을 하고 싶으시거나 상승장 오기 전에 대응을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좋은 매수 자리에서 매수하고 좋은 자리에서 물을 타면서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준 없이 비나이다 하는 주식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면서 증시 분위기가 바뀌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주식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